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창업 아이템 개발 2번째 시간입니다. 이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업 아이템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아이템의 선정, 탐색과 원천, 그리고 아이템 선정 절차와 원칙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즉 창업 아이템의 선정에 대한 전제 조건, 그리고 아이템의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는 건지, 그리고 분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탐색을 위한 수학 분석을 마지막으로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업 아이템 선정의 전제 조건입니다. 먼저 그 업종 선택을 하는데, 이제 업종 선택의 형태를 좀 생각을 해보면, 업태 선택을 보면 제조업이 있고 도매업이 있고 소매업이 있고 서비스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취급 상품의 선택인데, 상품의 종류는 어떤 걸로 하고, 구체적으로 상품 이름이 뭔지, 상품의 종류도 예를 들면 치킨도 있고, 또 삼겹살도 있고 한데, 치킨이라면 그 상품명이 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운영 방식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자영업을 할지 대리점을 할지 프랜차이즈를 할지 또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종 선택의 판단 기준이 이제 있는데요. 우선은 그 자금 조달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제조 설비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억 정도, 그 다음에 도소매 편의점은 보통 1억에서 5억 정도, 소매는 한 1억 미만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경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금융을 어느 정도로 말하자면 대출이라든지 어떤 투자를 받아올 수 있을지, 또 개인의 목표와 취향, 이런 것들이 이제 업종 선정의 판단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의 형태인데요. 기업의 형태는 이제 기업의 형태 결정 기준은 우선은 자기 자본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다. 자기 자본이 최소한 70에서 80%를 가지고 있어라는 걸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적정 자금 투입 결정 범위인데요. 이것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거 뭐냐면 이제 외부 자금 조달 규모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 거냐라는 기준이 되는데, 가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다라는 거 있죠. 이것은 가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현금을 쥐고 있는 그 수준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이제 가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죠. 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 플러스 또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서 이제 대출을 받았을 때는 가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범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타인의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있는데요. 이것은 타인의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뭐냐면 사채를 끌어들인다든지, 또 제3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이제 타인의 영향을 미치는 범위고, 공매를 가져오는 범위는 극히 피해야 될 범위인데, 이것은 뭐냐면 제3자의 거주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친척이 됐든 친지가 됐든 아니면 제3자가 됐든 제3자의 거주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범위까지 가져오게 되면 나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피해야 할 그러한 투자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규모의 결정 요소를 검증하는데, 손익분기점이 이제 2, 3년 이내에 그 어떤 범위 내에서 생산 설비를 하든지 투자 규모를 정한다든지 인력 규모를 정한다든지 하는 업종을 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형태의 분류도 주식회사가 있고 유한회사가 있고 한명회사 합자가 회사가 있고, 여러분이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없지만 개인사업자로.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 선정의 핵심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품과 목표 시장의 조화입니다. 먼저 성공형 제품이 유망 아이템이 되기 위해서는 목표 시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조화라는 것은 이제 소비자의 어떤 요구나 어떤 충족도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해서 히트 예상 상품을 이제 고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품질 향상이라든지 원가 절감 등으로 이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앞으로 이것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가, 앞으로 이게 롱런 할 수 있을지, 서바이벌 할 수 있을지 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소비자한테 신선감이 있는 어떤 신기술인지 또는 신제품인지 하이테크 제품인지 하는 것들이 이제 고려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자의 나이에 맞는 창업 유형은 보통은 이제 나이에 맞는 창업을 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하고, 30대 중반 이전에는 향후 전방이 있는 모험적 그 분야를 택하라고 그러고, 50대 이후에는 이제 뭐 안정적인 아이템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핵심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제 유망 아이템이라면 작고 실속 있는 업종이 좋다. 초기에는 이제 절대적으로 작게 시작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에 맞는 업종이다. 경제 성장 수준이라든지 소득 증가 추세라든지 어떤 뭐 인구의 어떤 분포라든지 산업의 흐름을 중시하라.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의 아이디어 개발과 창업자가 이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자의 적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기업의 참여가 곤란한 새로운 분야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도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지원 육성 업종이 이렇게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괜스레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업종에 끼어들었다가는 오히려 잘 될 만 하면 대기업이 끼어들어서 망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기동성 있는 업종을 해라 라는 거죠. 기동성 있는 업종. 그러니까 어떤 고정비라든지 이런 게 잠겨 있는 비용이 적은 것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본 규모의 적합한 업종을 뭐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당연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동성 있는 업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핵분열이 쉬운 업종이다. 그러니까 즉 투자 자금이 적고 신축성이 있는 2차, 3차 가공 산업이 좋다. 그리고 이제 뭐 식품 가공업이라든지 레스토랑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분점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기동성 있는 업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본 규모에 적합한 업종은 뭐 당연합니다. 자본과 업종은 연결돼서 검토를 해야 되고, 자본 조달은 이제 자기 자본, 또 인간관계 조달 자본, 뭐 금융기관 조달 자본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적정 자금 투입 범위는 이제 가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가지 중에 가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제일 위에 있었죠. 있는 범위 내에서 해라라고 이렇게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자본 규모에 적합한 업종은 이제 경험이나 적성에 합당한 그 서너 개의 업종을 아이템을 선정을 해라. 그 중에서 이제 예비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이제 정보도 수집하고 검토해서 또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해서 업종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업 두 번째, 창업 아이템 분석입니다. 창업 아이템 분석은 크게 이제 5가지 분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사업 수행 능력, 또 적합성, 그 다음에 기술이라든지 제품 분석, 그 다음에 시장성, 또 판매 전망 분석도 하고, 시장성 판매 전망 분석뿐만 아니라 수익성과 경직성 분석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금 수지나 성장성 분석도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분석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어떤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수익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간단하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사업 수행 능력 적합성 분석인데요.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사업 목적과 그 범위입니다. 사업 목적이 이제 창업자의 경영 이념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즉 조직에서는 미션이라고 있죠. 미션. 경영 이념은 미션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뭐 사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과 그 아이템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 그리고 이 범위 내에 들어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이제 사업 목적하고 이제 범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수학 분석인데요. 이것은 요 시간 말미에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간단한 내용은 뭐냐면 경쟁자를 포함해서 외부 환경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어떤 위협 요인,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대해서는 위협 요인, 기회 요인을 분석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수합 분석이라고 한다. 라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 경영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경쟁 회사 대비 어떤 우리 제품, 우리 아이템의 차별화 전략이 뭔가, 또 소비자에게 내 기업, 내 회사를 부각시킬 수 있는 어떤 전략, 그 수립 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제 사업 수행 능력과 적합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품하고 기술성 분석이 되는데요. 제품 및 기술성 분석은 제품성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내 제품의 어떤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특장점이 뭔지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산 시설이 적정한지 위치라든지 어떤 원재료의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생산 계획이 차질이 없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 또 입지 조건이 어떤지, 또 기술성도 과연 뭐 어떤지, 뭐 이걸 특허를 내야 될지 등록을 해야 될지, 상대적으로 경쟁 사업자에 비해서 우리 아이템이 경쟁력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분석하고 하는 것이 이제 제품 기술성 분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시장성 및 판매 전망입니다. 시장성 판매 전망은 시장 분석은 이제 시장성 평가 시 고려해야 되는 항목은 이제 업계 또 경쟁 업체의 현황이라든지 뭐 성장률 분석 또 향후 전망 뭐 시장의 지리적 위치 그 다음에 이것을 뭐 유통하고 또 하는데 그 방법 또 시장의 특성 주요 고객은 누구인지 뭐 잠재 어떤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판매 전망하고 이제 판매 전략에 들어가는데 시장 요소별 이제 어떤 그 소비량이 어느 정도 될지 시장 점유율을 추정한다든지 또 시장 점유율이 현재는 뭐 20%지만 앞으로 뭐 25, 30%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확보 전략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판매 단가는 어떻게 정할지 뭐 촉진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판매 전망 및 판매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수익성 및 경제성 분석인데요. 재무 분석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재무 제표를 작성한다든지 일단 알아만 두시기 바랍니다. 현금 수지를 이제 분석을 한다든지 미래에 대한 어떤 재무 구조를 예측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재무 분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하나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 이제 손익분기점입니다. 손익분기점이 뭐냐면 매출액에서 변동비하고 고정비. 변동비라는 것은 생산량은 느리면 느릴수록 증가하는 것이 변동비죠. 고정비는 생산량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정한 것이 고정비인데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변동비와 고정비를 뺀 순이익이 제로가 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해서 처음에는 수익이 날 수가 없죠. 매출액이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왜냐하면 투자비가 있고 뭐 인테리어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액에서 변동비하고 고정비를 뺀 순이익이 제로가 되는 점을 이게 이제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데 다른 식으로 계산하면 손익분기점은 분모의 1 마이너스 매출액분의 변동비 분의 고정비가 이제 손익분기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식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투자원의 평가 방법이 좀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뭐 회수기간법이 있고 뭐 회계적 투자 수익률법이 있고 현금 흐름의 추정 뭐 내부 수익률법이 있고 순이현가법이 있고 좀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금 수지 및 성장성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자금 수지 및 성장성 분석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금 수지 및 자금 조달 능력을 검토를 하는 겁니다. 소요 자금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갈까?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할 때까지 소요 자금이 얼마나 들어갈까? 또 이런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할 수가 있을까? 만약에 은행이나 뭐 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받는다든지 대출을 냈을 때 이런 사원 조건은 어떤지 또 사원 능력이 과연 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 이제 자금 수지 및 조달 능력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이제 위험 요소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불의의 어떤 그 위험의 리스크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러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말하자면 대응을 할지, 이런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뭐 환경 분석, 그 다음에 또 기업 경영 위험 요소를 분석을 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이 살다 보면 불의에 어떤 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어떤 뭐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경쟁자가 갑자기 가격을 다운시킬 수도 있고, 이런 요소들이 전부 위험 요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지 하는 것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장성 분석인데, 성장 가능성 또 성장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이제 성장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그 강의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매트릭스 수학 분석, 수학 매트릭스를 통한 아이템 선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학 분석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창업자의 환경 변수하고 또 창업자의 능력을 믹서해 가지고 적합한 아이템의 분야를 선택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수학 분석은 창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사업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수학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종 분석, 또 이제 변화 추세 예측 분석과 동시에 창업자의 강점, 약점과 결합하여서 바람직한 아이템을 창출하는 것이 이제 이 수학 분석이다. 그래서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아이템 선정에서 아주 유용하다고 하는 거죠. 그럼 수학 분석이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하나씩 보면 기회 요인, 위협 요인, 강점, 약점, 이 네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죠. 강점과 약점, 강점은 뭐 스트렝스가 이제 강점 요인이 되고, 약점은 위크니스가 약점인데,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창업자 개인의 내부적인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은 외부 환경 요인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나의 강점이 뭐고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또 외부 환경의 측면에서는 지금 어떤 사업의 기회 요인이 뭐고 어떤 위협 요인이 뭔지,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것이 이제 SWOT 해가지고 수학 분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김재능 학생의 창업 아이템 선택 전략을 한번 보자는 거죠. 현재 대학에 2학년에 재학 중에 있고, 전공은 자연계통이지만 졸업 후에 이제 사업을 꿈꾸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김재능은 학생은 이제 졸업한 뒤에 취직보다는 젊어서의 의류 사업에 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학창 시절을 학생 생활을 하면서 의류점 내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좀 하는 등 사회 경험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재능 학생이 졸업 후 창업 분야 선택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지요. 수학 분석을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자, 수학 분석의 이제 그 기본적인 틀을 보면, 그 위에 기업 가로축으로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인데, 이건 아까 내부 요인이라고 했습니까? 외부 요인이라고 그랬습니까? 기회 요인하고 위협 요인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외부 요인이죠. 그죠? 환경 요인인 거죠. 그리고 강점과 약점은 나 자신의 능력, 내 자신의 내부적인 어떤 요소라는 거죠. 나의 강점이 뭐고 나의 약점이 뭔지. 그래서 이걸 매트릭스를 한번 작성을 해보면, 강점과 기회 요인이 만나서 기회를 살리고 또 강점을 살리는 전략, 이걸 SO 전략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SO 전략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협에 대비하면서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을 ST 전략이라고 한다는 거죠. 위협에 대비하면서 강점을 살리는 전략, 활용하는 전략을 ST 전략이라고 하고, 또 기회를 살리되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을 이제 WO 전략이라고 합니다. 약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고 기회를 살리는 전략을 이제 WO 전략이라고 하고, 이 이제 가장 어렵죠. 위협과 약점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을 이제 WT 전략이다, 이렇게 매트릭스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김재능 학생이 한번 그
환경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은 이제 외부 환경 변수죠. 외부 환경을 기회 요인을 살펴봤더니 소비자 욕구가 좀 다양화되고 있더라. 또 예금 아니라 그 은행 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있더라. 국제 간의 무역이 이제 활발하게 확대되고 있고 창업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인프라가 형성되고 있다. 또 본인의 장점인 어떤 뭐 이 비즈니스가 이제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기회 요인이라면 위협 요인도 당연히 있겠죠. 국내 경기 상황이 이제 불황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또 의류 업체 인건비가 늘고 있다. 경쟁자 간의 경쟁이 치열해서 가격 파괴 전략을 지금 가격 파괴 전략으로 인해서 경쟁이 치열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우리가 약화되고 있다. 또 업체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같은 말이죠. 또 구직난으로 이제 창업에 대한 그 희망자가 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외부 요인으로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인 김재능 학생의 그 장점과 약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능이 학생의 강점은 영어와 일본어를 비교적 잘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격이 활달하고 외향적이다.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사람 사귀는데 재주가 있고 건강하고 추진력 있고 인상이나 외모가 이제 호감이 간다. 또 아이디어가 많다라는 것이 이제 김재능 학생의 어떤 강점이 되겠습니다. 약점도 당연히 있죠. 책상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하는 성격이라는 거죠. 또 수학이나 공학계 계통에 관심이 많다. 이건 뭐 약점일 수도 있지만 뭐 강점일 수도 있는 분야인데 아무튼 지금 본인이 하려고 하는 아이템과는 좀 이제 했을 때는 약점이라고 들 수가 있죠. 컴퓨터 실력이 약하다, 꼼꼼하지 못하다, 자본이 별로 없다,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약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과 이제 믹스를 해서 SO 전략, ST 전략, WO 전략, WT 전략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아까 외부 요인하고 또 내부 요인을 결합해서 매트릭스를 작성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SO 전략은 본인이 이제 우수한 외국어 실력과 활달하고 호감이 가는 외모를 활용해서 외국과 교육을 하겠다. 아까 그 외부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과 교육을 하겠다. ST 전략을 보면 이제 경험이나 브랜드에 대한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죠. 경험이나 브랜드에 대한 경쟁이 없으므로 경쟁이 심하지 않은 뭐 틈새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ST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WO 전략은 가급적 점포보다는 중개업 분야가 유리하겠다라는 거죠. 점포보다는 이제 뭐 중개업으로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중개업 분야가 유리하겠다. WT 전략은 자본하고 경험하고 인맥이 부족하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경쟁 업체가 적은 분야가 유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김재능 학생의 아이템을 선정하는데 매트릭스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괄적으로 보면 김재능 학생의 경우는 이제 자본과 경험이 부족하므로 먼저 이제 자신의 젊음과 활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창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수학 분석을 통해서 분석 SO 전략, ST, 뭐 WO, WT 전략을 믹스해서 창업 방향을 탐색해서 본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해 가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규모 의류점을 경영해서 저가 또 디자인이나 색상 등 측면에서 어떤 틈새 전략을 목표로 두고자 한다. 그래서 소규모 의류 무역업이나 외국인 상대를 목표로 하는 의류점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 김재능 학생의 최종적인 아이템 선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오늘 수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고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중간고사 대체 과제입니다. 중간고사를 여러분들이 강의실에서 볼 수 있는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 과제를 부여를 합니다.
아, 주제는 개인 창업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 선정하기가 되겠습니다. 개인 창업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 선정하기가 되고, 그 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 또 수집한 정보를 기초로 해서 아이템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뭐 시간은 많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각 장단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했고, 뭐 창조가 뭔지라는 것도 공부를 했고, 또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아이템이 뭔지도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선정된 그 배경, 선정하게 된 배경, 이 아이템을 선정하게 된 배경을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작성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부했다시피 그 김재능 학생이 공부한 것처럼 수학 분석을 통해서 제시하를 여러분들 한번 제시를 해보십시오. 이것이 큰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성 요령은 분량은 뭐 다양하게 해도 되는데 3매에서 한 7매 이내로 작성을 하시고 한글 글자 포인트는 12포인트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필요하다면 그래프나 표를 활용해서 논리적이고 설득 있게 작성할 것을 저는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출 기한은 좀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1일까지 5월 11일까지 단 늦거나 형식 위반하면 감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틀에 맞게 작성해 줄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출 방법은 학교에 이제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고, 만약 이게 여의치 않으면 제 개인 메일로 주시면 제가 보고 나름대로 지금까지 한 것처럼 보고 또 피드백을 해드리고, 또 이것을 그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점수도 부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잘 해주셨지만 정성을 들여서 또 꼼꼼하게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